비연결합 공작터 응도병당의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CD롬 해킹 세 번째 시간이자 CD롬 드라이브로 플로터를 만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고 컨트롤러를 붙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만 붙인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플로터를 제어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끝났으니까 이제 전기적인 부분, 전자회로적인 부분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전선을 각 모터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였던 거를 뜯었죠. 납땜하기 쉽게. 그래서 일단 이 모터, 스텝 모터, 우리가 쓰는 스텝 모터는 바이폴러 스텝 모터라고 해서 이 전선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이제 4개가 이제 2개의 코일에 나눠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전선 단자 2개는 하나의 코일로 들어가서 이쪽 2번째로 나오고 3번째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코일을 거쳐서 이 4번째로 나오는 보통 그런 구조인데, 사실 그러기에 확실치 않으니까 어떤 것들이 가깝게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지 테스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터에 보면은 이제 전기가 통하면은 소리가 나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 표시, 오hm 표시가 있는 곳에 두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드를 변경해서 이렇게 소리 나는 표시가 있을 때는 2개를 댔을 때 소리가 나게 되죠. 전기가 통할 때. 이런 모드에 해놓고 그냥 대보면 끝에 2개 됐을 때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코일이라는 얘기죠. 얘를 대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얘랑은 소리가 나지 않죠. 얘랑 얘를 대면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전기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꽉 눌러야 됩니다. 이런 통전 테스트를 해볼 때는 꽉 눌러서 소리가 나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이쪽 왼쪽 2개는 하나의 코일이고 오른쪽 2개는 하나의 코일.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 걔들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전선 4개의 전선이 있는 그리고 하나의 커넥터에 구멍이 4개 달린 커넥터에 4개의 전선이 달려있는데, 빨강 까망은 오른쪽 2, 초록색과 파랑은 왼쪽 2군데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우리가 쓰게 될 램프스라는 컨트롤러가 그런 식으로 배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X축, 여기는 Y축, 여기는 Z축을 꽂게 될 건데요. 양쪽 끝이 하나의 코일씩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게 2B, 2A, 1A, 1B 써 있는데 2가 하나의 코일이고 1이 하나의 코일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납땜을 할 때 전선은 너무 길게 피복을 까면은 옆에랑 이제 슈트가 날 수 있으니까 옆에 전선하고 닿으면 이제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복을 이렇게 조금만 딱 까주는 게 중요합니다. 윈도를 좀 닦아주고 솔더링 페이스트를 묻혀주면 납이 잘 묻어요. 이렇게 전선 끝에다가 하나씩 다 묻혀줍니다. 전선 순서대로 빨간색을 맨 오른쪽에 직접 납땜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기판에 대고 전선을 갖다 댄 후에 손 딱 떼주면 이렇게 붙죠.
누르면 꽂아주고 핸드 떼고. 네, 그렇게 Z축에 스텝 모터의 전선을 연결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Y축에 있는 스텝 모터에 납땜을 해보겠는데요. 이 전선은 지금 끝이 까져 있지 않아서 이제 그때 피복을 먼저 벗길 텐데요. 이게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도구를 쓰게 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는 와이어 피복을 벗기는 공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아보면은 이 구멍이 보이나요? 이 구멍이 이 전선의 안에 있는 전선의 굵기만큼 구멍이 맞는 걸 찾아서 피복 굵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전선의 굵기가 이 구멍의 굵기랑 맞아야 돼요. 그럼 전선은 안 잘리고 피복만 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지금 거의 한 24에서 26 게이지. 여기 AWG라고 보통 써져 있는데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의 약자예요. 전선의 굵기를 보통 말하는 단위인데 아무튼 얘는 제가 잘라 보니까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구멍쯤이 적절해서 그거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약간 힘 뺀 후에 딱 벗겨내면 돼요. 그러면 전선이 잘리지 않고 피복만 딱 벗겨집니다. 다시 이걸 묻히고요. 이 솔더링 페이스트는 이 납선 안에도 이게 들어 있는데 혹시 이걸 묻혀주면은 더 납이 잘 붙습니다. 납을 여기다가 한번 인두의 끝에 발라주고 이렇게 묻었을 때 한 번씩 대주기만 해도 납이 잘 묻어요. 잘 안 보이지만 납이 섬유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이렇게 스며든 상태가 되죠. 얘는 납땜하기 좋게 밑에 뭐 이런 걸 좀 받치고 가도록 하죠. 다른 회사 거라 모델이 달라서 핀 배치가 달라요. 이럴 때 이제 다시 이제 어떤 게 같은 코일에 연결된 핀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썼던 멀티 테스터가 어느 집에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엔 테스터를 안 쓰고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보죠. 집에 테스터가 없을 때는 LED 하나와 코인 배터리 또 전선 하나만 있으면 이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LED는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예요. 짧은 다리 마이너스에 대고 긴 다리를 여기다 대버리면 이 불이 바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코일에 어떤 단자가 같은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플러스 쪽을 손으로 잡아주고 전선한 쪽 끝에 이 선과 이 선이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보면은 이쪽에 대고 이쪽 끝에 됐을 때 불이 들어오죠. 그럼 저쪽 두 개가 서로 하나의 코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대보면 이쪽 코일, 이쪽 단자 두 개가 하나의 코일에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대보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고 이게 이제 간이 통전 테스터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양쪽 끝에 각각이 하나의 코일에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Z축 스테퍼 모터에 모두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뭐 똑바로 된 것 같고요. 그럼 이대로 X축을 세로 대 연결해보죠. 그리고 여기 닿아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전선도 아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을 모두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다가 적절한 펌웨어를 얹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의 컨트롤러 보드로 쓰는 램프스라는 아두이노의 쉴드, 그러니까 확장 보드고요. 이건 아두이노 호환 보드인데 아두이노 메가 호환 보드죠.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램프스 보드에 끼워 파는 아두이노 메가 보드는 보통 아두이노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보드와 달리 이게 USB 시리얼 변환 칩이 달라요. 그래서 CH340이라는 칩을 쓰는데,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다면 아두이노 메가를 산다면 이 CH340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 보드와 이 보드를 이 핀들 어긋나지 않게 이 끝에 핀 딱 맞추면은 되고요. 이게 안 쓰는 핀이 있죠. 안 맞는 핀이 있지만 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다 껴지고 여기 끝이 맞으면 돼요. 이쪽은 비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쪽 비는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뭐냐면 스텝 모터 드라이버 모듈이에요. 스텝 모터, 아까 우리가 전선을 연결한 그 모터가 스텝 모터인데, 스텝 모터에는 스텝 모터를 돌려주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껴지는 방향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꽂으면 되죠. 빠지는 거 없이. 그러니까 동그란 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X, Y, Z축 각각 하나씩의 스텝 모터를 돌려주니까 이거를 3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간격 남는 거 없이 가득가득 채워서 꽂아주면, 스텝 모터는 마이크로 스태핑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스텝 모터는 펄스, 여기서 쓰이는 스텝 모터는 좀 다르지만 3D 프린터에 쓰이는 스텝 모터는 한 펄스에 200분의 1 바퀴를 돌거든요. 360도를 한 바퀴로 칠 때 펄스 하나가 들어가면 1.8도만큼 돌려. 근데 마이크로 스태핑 세팅을 2분의 1로 하면 0.9도씩 돌고 4분의 1로 하면 0.45도씩 돌고, 그런 식으로 점점 세밀하게 돌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태핑이란 세밀하게 도는 걸 말하는데, 이 핀들을 여기 3개를 다 꽂아주면 16분의 1 스텝으로 가게 돼서 기본 세팅보다 16배 정밀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이크로 스태핑 16분의 1 마이크로 스태핑을 모두 쓸 거고, 그래서 이 핀을 다 꽂아줍니다. 점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꽂거나 빼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아도, 이건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2개 전선을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 드라이버의 세팅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한 3개의
각 드라이버마다 있는 3개의 점퍼를 모두 꽂아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팅이고, 아까 뽑았던 거 다시 닦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연결한 전선의 끝에 단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얘는 Z축인데 X축을 이 X라고 써져 있는 부분 바로 옆에 꽂히면 되고, 4개가 다 꽂히게. 그리고 이 Y축에서 나오는 전선을 Y에 꽂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Z축 2개가 있는데요. 보통 3D 프린터가 Z축을 2개의 스텝 모터로 제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꽂는 자리를 핀 헤더를 핀 헤더 소켓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걸 핀 헤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핀 헤더를 이제 2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핀 헤더 소켓을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이 스텝 모터로 들어가는 전류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스텝 모터로 들어가는 전류가 너무 세게 되면 스텝 모터가 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터가 스텝 모터가 작기 때문에 진짜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처음 샀을 때 세팅 값이 우리가 쓰는 모터보다 세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하지 않으면 바로 타는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요거를 돌려서 세팅을 하는데, 이게 가변 저항이거든요. 가변 저항을 미니 드라이버로 돌려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데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전류가 더 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펜으로 까만 점을 표시해 놓긴 했는데, 원래는 까만 점은 없고 반대편에 이렇게 각진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만 점이 이렇게 돌려서 왼쪽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최소고,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데, 지금 왼쪽 한 9시 방향 정도에 놨을 때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이제 적절한 힘을 내는 거를 봐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보통 쓰는 벽에 꽂는 이런 전원 어댑터를 이용해서 공급해 주면 되는데요. 전압은 뭐 9V에서 12V 사이, 전류는 2A 정도 용량을 가진 것을 써주면 되고요. 커넥터가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걸 바로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플러그 암놈을 구해서 전선을 납땜해서 썼는데요. 이게 귀찮으면 아예 여기를 끊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테스터기로 찾아낸 후에 이곳에 직접 연결해줘도 됩니다. 이쪽 2개는 이쪽 가열하는 쪽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도 쓰지 않기 때문에 요 2개는 연결 안 해도 되고요. 오른쪽 2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이 빨간색이 플러스인데 이쪽에 끼우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조여주면 그 공간이 줄어들면서 전선을 꽉 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 보드를 사면은 이제 USB 케이블이 딸려오는데요. USB 케이블에 이쪽 네모난 USB-B를 여기에 꽂고, 반대편은 이제 컴퓨터에 꽂아서 이제, 그럼 이제부터는 이 컨트롤러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두이노로 짜여져 있는데요. 오픈소스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세팅값만 몇 개 바꿔서
이 블로그에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whatmakeCOKR이라는 블로그에 CD-ROM 드라이브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로 플로터 만들기라는 글로 이걸 만든 법을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말린 플러터.zip이라고 아두이노로 짜여진 컨트롤러용 프로그램입니다. 컨트롤러에 업로드해서 쓸 프로그램이죠. 이게 아두이노 프로그램인데,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 아두이노 코드를 받으시고,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두이노 홈페이지는 arduino.cc라는 곳에 가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다운로드라는 항목 있잖아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제 블로그에서 이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에 파일에서 오픈으로 그 프로그램을 열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말린 플로터라고 이름을 적어놨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탭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개의 탭이 있지만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있는 부분은 configuration.h라는 세팅을 잡아주는 파일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텝 모터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스텝 모터라는 건 원래 한 펄스를 주면 정말 일정 각도를 돌게 돼 있고, 그 스텝 모터가 또 이런 스크류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스크류가 한 바퀴 돌 때 이 까만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져요. 이 스텝 모터의 규격과 몇 펄스를 줘야 한 바퀴를 도느냐, 그리고 이 스크류가 한 바퀴 돌 때 여기 달려있는 너트들이 몇 미리를 움직이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펌웨어를, 그 프로그램을 여기 업로드 시키고 기계를 한번 돌려보면 기계가 10mm를 보냈을 때 얼마를 가는지를 알 수 있고, 더 가게 된다면 이 값을 줄이면 되고, 여기 347 라인에 144로 되어 있는데 더 가면 저 값을 줄이고 덜 가면 늘리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에 올릴 프로그램은 아두이노로 짜지만 이 컨트롤러를 구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해요. 그거 이름은 레피티어 호스트라는 걸 씁니다. 맥킨토시용이기 때문에 레피티어 호스트 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USB로 연결하고 커넥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되는데요. 세팅에서 세팅을 잠깐 잡아줄 부분이 있어요. 세팅을 누르고 컨피규레이션 여기서 add를 누르면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데, 우리 CD-ROM 플러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보레이트라고 읽는데, 속도, 통신 속도, 컴퓨터와 컨트롤러 사이의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세팅을 잡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115,200으로 잡혀있죠. 위에 있는 건 슬래시 2개는 지운 거예요. 25만이었는데 제가 115,200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랑 비헤이비어에 여기서 움직이는 버튼은 10mm 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피드 레이트거든요. XY축의 피드 레이트와 Z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피드 레이트를 500으로 일단 해놨고요. 좀 더 빨리도 갈 수 있는데 저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오케이 해주고 커넥트를 누르면, 커넥트가 됐을 때는 이런 식의 에코 하면서 펌웨어 네임, 말린, 버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접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도 연결했고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10mm를 X축을 이쪽 10을 누르면 10mm를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야 정상인데요. 10mm보다 좀 더 간 것 같죠? Y도 10mm를 보내보겠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바닥 소리가 났잖아요. 걸리는데 뒤로 마이너스 10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X도 다시 마이너스 10으로 가보면 예. 이게 이제 지금 10mm씩 왕복을 시켜봤는데 여기서의 거리를 재보고 얼마를 갔는지를 재보면 재보니까 20mm를 갔네요. 여기는 지금 끝까지 Y축에서 걸려서 못 갔지만 거기서 다시 뒤로 보냈을 때 간 거리가 이제 제 거리인데 여기도 20mm를 갔어요. 그러면 아까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347 라인 이었나요? 맞죠? 거기서 이 디폴트 엑시스 스텝스 퍼 유닛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여기서 1mm를 유닛인데 여기서 지정한 유닛이 1mm예요. 1mm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펄스의 수죠. 스텝 모터는 펄스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펄스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스크류는 보통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미리 가는지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10mm를 가라고 했는데 20mm를 갔으니까 이 펄스 수를 반으로 줄여주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겠나 보는 거죠. 144의 반인 72를 XY축. 여기 보면 대괄호 안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거 3D 프린터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익스트루더를 위한 거고 세 번째는 Z축을 위한 겁니다. 일단 XY축을 해줬으니까 이 Z축은 제가 나중에 좀 맞춰 놓은 건데 XY축도 사실 제가 찾아 놓은 값인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2배의 값을 넣어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72로다가 하고 하면 10mm를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대로 업로드를 하고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 레피티어는 디스커넥트를 꼭 해줘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에 컷을 갖다 대면 업로드라고 뜨죠. 그래서 업로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때 깜빡깜빡거리면서 업로드가 되죠. 업로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레피티 호스트로 가서 커넥트를 하고 커넥트가 다 되면 이렇게 펌웨어 네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10mm를 X축을 보내볼까요? 그리고 Y축 10mm 가고 있습니다. X축 다시 마이너스 Y축 다시 마이너스. 네모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모가 정확하게 10mm 가로 세로 10mm짜리 사각형이 나온다면 성공한 거겠죠. 거의 정확히 10mm. 세로도 거의 10mm, Y축도 10mm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쓴 CD-ROM 드라이버가 아니라 다른 CD-ROM 드라이버를 사셨더라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대로 이 값을 347 라인에 있는 디폴트 엑시스 스텝스 퍼 유닛이라는 값을 X, Y, Z, 익스트루더인데 익스트루더는 삭제하고 이 X, Y축 값을 그렇게 바꿔주면은 원하는 치수만큼 움직이는 플로터를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X축을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보통 우리는 XY 좌표에서 왼쪽 아래가 0으로 생각하는데 얘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고 Y도 플러스를 했을 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3D 프린터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좀 있지만 우리 좀 깝깝하니까 이걸 반대로 바꿔볼 텐데, 코드에서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코드 이쪽에서도 바꿀 수가 있지만 간단한 방법이 이거를 반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스텝 모터의 특성상 이 전선을 뽑아서 반대로만 꽂아주면 스텝 모터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뽑으면 고장이 나니까 전원을, 모터 쪽에 들어가는 전원을 뽑고, USB는 모터에 전원을 주지 않습니다. 상관없고, 그래서 X축, Y축, Z축인데 전원을 뽑은 상태에서 X축과 반대로 뒤집고 꽂고, Y축도 반대로 뒤집어서 꽂기만 하면 스텝 모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서 전원을 꽂아주고 다시 레피티어로 보면 이제 X를 플러스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Y를 플러스로 했을 때 위로 갑니다. 제대로 됐죠, 방향이. 그러면 이제 이걸 0으로 보내놓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기로 할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그릴 수 있는 캔버스의 끝입니다. 여기서 약간 들어준 후에 X축을 종이를 갈고 G코드 로드를 하면 원래 그림을 그려서 G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 3D 프린터랑 똑같은 작동 방식인데, 이 플로터도 G코드라는 파일을 물려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G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G코드로 제가 배트맨을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배트맨을 빨리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이 점점 배트맨 외곽선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은 인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인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건데요. 인크스케이프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그래픽 에디팅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G코드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아까 레피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크스케이프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크스케이프에 익스텐션이라는 걸 설치해 줘야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죠. 그 확장 프로그램은 제가 블로그에 역시 아까 이제 펌웨어가 올려있던 그 글에 이제 아래쪽에 cd-rom 플로터 extension.zip이라고 압축을 해서 올려놨어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OS별로 각 위치에, 이게 세 가지 OS별로 위치가 다른데요. 거기다가 압축을 해서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세 가지 파일을 extensions라는 디렉토리에 풀어놓기만 하면, 풀어놓고 인크스케이프를 재실행하기만 하면 설치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이 아까 그렸던 박쥐 로고가, 배트맨 로고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그런 이유는 이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위 일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일사분면의 왼쪽 아래 위치할 때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우리 플로터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그린 거고요. 이걸 그리고 선택을 한번 해주고 패스에서 오브젝트 투 패스라는 명령을 한번 해줘서 패스를 만들어 준 후에 Save As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포맷을 cd-rom 플로터라는 포맷으로 설정을 하고 파일 네임을
정해주고 세이브를 한번 누르면 이런 다이얼로그 창이 나옵니다. 펜다운 GX 사이트는 펜이 내려갈 때 얼만큼 Z축을 내릴 것인가. 마이너스 1.5mm 내리고요. 펜을 올렸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Z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의 속도, 분당 속도, XY축이 움직이는 분당 속도. 이거는 이제 서버를 이용한 플러터를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 밑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사실 그걸 위해서 있는 펜 올리고 내리고 그 직전 직후에 이제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펜이 서버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작게 넣어놨는데 이거 0으로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 저장이 된 것을 레피티어에서 읽어서 테스트 5 읽어서 프린트 런 하면은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플로터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CD-ROM 드라이브를 분해해서 그 구조도 알아보고 현미경도 만들어보고 플로터도 만들어 봤습니다.